하객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기 서빙하는 여자 며느리 아니야? 근데 왜 서빙을 하지? 그 수군거림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지아야, 3번 테이블 물 떨어졌대. 얼른 채워. 며느리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이의 칠순 잔치날 제 자리에 남편의 여자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웃으며 음식을 권했어요. 많이 드세요, 소연 씨.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편하게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수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어요. 200명 하객 앞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소연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연회장에서 서빙 좀 도와줘. 일손이 부족하대. 저는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병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르고 사용한 접시를 치우고 냅킨을 가져다 줬어요. 마치 호텔 종업원처럼.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 아니야? 왜 서빙을 하고 있지?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불렀어요. 3번 테이블 물 떨어졌어. 얼른 채워줘.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메인 가족석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강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임소연과 소연의 아이가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니 얼마나 좋아요. 하객들이 소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면 아들이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빈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6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시댁의 무시,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모두 견뎌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무슨 일이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처리해 줄게. 월요일에 회사로 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 강태수는 몰랐습니다. 자기 회사 동양산업이 10년간 잘 돌아간 이유를요. 한빛그룹 회장 한동혁이 사위를 위해 뒤에서 밀어줬다는 걸. 대기업 납품 계약, 금융권 대출, 주요 거래처 연결. 아버지가 해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실력으로 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빼앗을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창문 너머로 잔치 장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소연 옆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객들과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민주는 소연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웃어라. 지금 실컷 웃어라. 월요일부터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6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었어요. 캠퍼스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 앉아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 남학생이 앉았어요. 강민준, 경영학과 선배였습니다. 안경을 쓴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후배님, 혹시 노트북 충전기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내줬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함께 마시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한 달 후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후배님, 저 좋아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요, 선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착했어요. 배려심도 많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한지아, 한빛그룹 회장 한동혁의 막내딸. 언니 둘이 있었습니다. 큰 언니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결혼해서 프랑스에 살고 있었어요. 저만 한국의 남아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동혁은 저를 무척 아꼈어요. 막내딸이라 더 귀여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은 한씨가 맞지만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민준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1년 후 졸업을 앞두고 민준이 말했어요. 지아야,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준을 봤어요. 나 취직했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야. 거기서 일하게 됐어. 민준 아버지 강태수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직원 180명, 연매출 80억 원 정도. 중소기업이었죠. 좋아요, 선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빠, 제발 신분 숨겨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아야, 그게 좋은 생각이니? 네.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상견례 날, 아버지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다. 민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수는 50대 후반이었어요. 떳떳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태수입니다. 한동혁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시어머니 오명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 결혼은 찬성합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셔야 해요.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올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아야,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괜찮아요, 아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2019년 5월, 저는 강민준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하객 100명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로 참석하셨어요. 한빛그룹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였어요. 전세 4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지만 제가 모은 돈이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어요. 민주는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려먹었어요.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 앞에서도 무시당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별 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받아준 거예요.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어느 날 민준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도 보고 싶어요. 보낸 사람은 임소연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민준 핸드폰을 더 뒤져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나왔어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호텔 예약 확인 문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6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시댁의 무시를 견디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소연의 만남을 미행했어요. 호텔 출입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모두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한 달 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초대장을 받습니다. 민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초대장이 2장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으로, 하나는 임소연 이름으로. 저는 그 초대장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한편 저는 아버지 회사 일을 도우려 했어요. 아빠, 저도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아야, 내 신분이 드러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비밀리에 일할 수 있어요. 가명 쓰고요. 아버지는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한빛그룹 계열사 중 하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명을 썼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동양산업이 우리 회사 협력사라는 걸, 그리고 제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 써서 밀어주고 있다는 걸,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도,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매출이 5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도 모두 제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믿고 있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올해 매출 400억 달성했어. 내 사업 수완이 대단하지. 시어머니도 우쭐해했어요. 우리 남편은 능력자야. 아무나 못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6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민준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소연과 만나러 가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예약 문자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칠순잔치 초대장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고. 11월 23일 토요일 칠순잔치 당일 저는 한복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초동 프라자 호텔 2층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왔어요. 그때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임소연.
남편 회사 동료였어요. 그 여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남편 불륜의 증거로 찾아낸 바로 그 여자였어요. 소연은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도발적인 미소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표정을 감추고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초대장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발송된 정식 초대장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시어머니가 저 여자를 초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메인 테이블 옆자리였어요. 가족석이었죠. 시아버지 강태수, 시어머니 오명애, 남편 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 임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자리에 상간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소연 씨, 여기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소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편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연은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 호칭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소연 바로 옆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소연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연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이거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손에 쥔 냅킨이 구겨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어요. 오늘 제 아내 칠순을 축하러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억지로 손을 쳤어요. 시아버지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소연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소연 씨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하객들도 웅성거렸어요. 강 사장님 며느리가 저기 앉아 있지 않나? 그럼 저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는 누구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지아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서빙 좀 도와줘. 일손이 부족하대.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서빙이요? 네. 며느리 역할 좀 해줘. 빈정거리는 말투였어요. 하객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검은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이거 두르시고 물 서빙 부탁드려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큰 물병을 들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1번 테이블부터 시작했습니다. 물 따라 드릴게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잔을 내밀었어요. 저는 물을 따랐습니다.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4번 테이블. 계속 걸으며 물을 따랐어요. 하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 아니야? 왜 서빙을 하고 있어? 뭔가 이상한데. 저는 표정을 감추고 계속 물을 따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사용한 접시들이 테이블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불렀어요. 지아야, 저기 5번 테이블 접시 좀 치워줘. 저는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사용한 접시를 쌓아서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방에 내려놓았어요. 다시 연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냅킨을 나르라고 했어요.
저는 냅킨 더미를 들고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물에 젖어 있었어요. 발도 아팠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2시간 넘게 서서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지시했어요. 지아야, 여기도 물 떨어졌어. 지아야, 저기 테이블 정리해줘. 저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메인 테이블을 봤어요. 소연은 편하게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연에게 계속 음식을 권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소연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병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병이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연의 테이블로 갔어요. 물을 따랐습니다. 소연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수고하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만 따르고 돌아섰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지아야, 무슨 일이니?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하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처리해 줄게.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더 이상 서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룸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일요일 밤 11시. 평창동 아버지 집.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 계셨어요. 아빠, 지아야, 들어와라.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라. 저는 칠순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상간녀가 가족석에 앉아 있었던 것,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소개한 것, 시아버지가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했다는 것.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주셨어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감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일어나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어요. 지아야. 돌아서며 저를 보셨습니다. 당장 이혼해라. 내일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태수, 그 인간 회사.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월요일부터 모든 걸 끊을 거다. 김 실장.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예, 회장님. 월요일 아침 8시에 긴급 임원회에 소집해.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동양산업과의 모든 거래 중단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리스트 뽑아. 동양산업이 우리 통해 연결된 곳 전부. 예,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저를 보셨어요. 지아야,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거다. 강태수는 자기가 뭘 잃는지도 모를 거야.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제 방에서 잤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한빛그룹 본사 60층 회장실. 아버지의 긴급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부회장, 각 계열사 사장, 구매본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동양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동양산업은 10년 거래처인데요. 한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 이유는 묻지 마. 구매본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납품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업체 찾아. 한국의 전자부품 회사 한두 개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동양산업이 우리 통해 연결된 거래처 리스트다. 동양산업과 거래하면 우리와 거래 중단이라고 전부 통보해라.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 딸 며느리 자리에 남의 여자 앉혀놓고 서빙시킨 게 심하지? 이게 심하냐?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오후까지 전부 통보해. 알겠습니까? 예,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같은 시각, 동양산업본사. 강태수 사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강태수입니다. 강 사장님, 저 한빛전자 구매팀장 이민호입니다. 이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납품 계약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왜 갑자기?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분 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사장님 죄송합니다. 거래 중단입니다. 세 번째 전화, 네 번째 전화. 모두 같은 말이었어요. 거래 중단. 태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오후 2시까지 주요 거래처 7곳이 모두 계약을 끊었습니다. 연간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곳들이었어요. 경리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음 달 만기 대출 250억 원, 연장 불가하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50억 원을 한 달 안에 갚으라고? 말도 안 돼. 화요일 아침 9시, 태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이었어요. 지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점장 김상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강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대출 연장건 때문에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 지시사항이에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우리 회사 신용도에 문제 있습니까? 김 지점장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압력이요? 네. 한빛그룹 쪽에서요. 태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빛그룹이요? 한빛그룹이 우리 은행 최대 주주거든요. 그쪽에서 동양산업 대출 회수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빛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어요. 왜 우리 회사를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김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한빛그룹 회장 한동혁.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동혁 회장, 세 딸과 함께 자선행사 참석.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3명의 여성이 한 회장 옆에 서 있었어요. 큰딸 한지연, 둘째 한지영, 막내 한지아.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막내 한지아. 며느리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사진을 더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제 며느리 한지아였어요. 아니 한지아. 태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다니. 한빛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었다니. 6년 동안 몰랐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재벌가 영예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빛그룹이 자기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 오명희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다급하게 불렀어요. 명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래?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아가, 태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아가 재벌 딸이야. 뭐? 명희의 눈이 커졌어요. 한빛그룹 회장 한동혁의 막내딸이라고. 말도 안 돼.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어. 태수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기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명희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지아네. 그리고 지금 한빛그룹이 우리 회사 거래 다 끊고 있어.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태수도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들아. 태수가 아들을 봤어요.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모든 걸 말했어요. 며느리가 재벌 딸이라는 것. 한빛그룹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민준은 듣고 있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명희는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가 미쳤었어. 며느리한테 서빙시키고 그 여자를 가족이라고 소개하고.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일어났어요. 당장 지아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그 여자랑 끊어. 네, 아버지.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회사는 무너질 거라는 걸. 수요일 아침, 동양산업본사.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한성건설 계약 취소됐대요. 한빛전자도 끊었다던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 달 매출 예상치였습니다. 거래처 취소로 160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다음 달은 더 심각했습니다. 240억 원 감소. 회사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노동조합에서 면담 요청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회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네. 구조조정 계획 있습니까? 그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태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일궈온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동양산업 공식 부도 처리. 금요일 오후, 동양산업이 공식 부도 처리된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 여사님, 어서 오세요. 증거 가져왔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확인했어요.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아파트 전세 4억 5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남편 명의 차량 5천만 원, 총 5억 8천만 원 정도네요. 전부 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이므로 75% 이상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2주 후 서울가정법원 오전 10시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정 날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준비 완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을 봤어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2주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아버지 강태수와 시어머니 오명희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늙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반포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자동차 5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총 재산 5억 8천만 원입니다. 재판장이 기록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재산 목록에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실직했고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민준을 봤어요. 피고, 현재 직업이 없습니까? 네.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서 실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의 실직은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원고 한지아는 한빛그룹 회장 한동혁의 친딸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빛그룹이요? 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원고는 결혼 당시 신분을 숨겼지만 실제로는 재벌가 영애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명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원고 사실입니까? 네. 저는 일어나 대답했어요. 저는 한빛그룹 회장 한동혁의 막내딸입니다. 결혼 당시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시댁에서는 원고를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칠순잔치에서 서빙을 시키고 상간녀를 가족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피고 시아버지 회사 동양산업은 한빛그룹의 지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10년간 거래 내역서입니다. 납품계약, 금융지원, 거래처 연결. 한빛그룹 회장이 사위를 위해 해준 일들입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를 모르고 자신들 실력으로 큰 줄 알았습니다. 태수는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쌌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었군요.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한빛그룹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겠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75%, 피고에게 25%로 분할합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75%는 너무 과도합니다.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이혼을 허가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씨,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태수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태수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집도 경매 넘어갔어. 하지만 민준이만은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씨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바람핀 건 그 사람 선택이었어요. 태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태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재산은 한 달 안에 정리될 겁니다. 아파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위자료 1억 5천만 원, 총 5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친정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지난 6년이 떠올랐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시간, 시댁의 무시와 구박을 견디던 날들, 남편의 배신을 발견했던 순간,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 자유였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아빠,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잘 끝났어요. 이혼 확정됐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고했어, 지아야.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와인을 따라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을 마시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6년 전, 평범한 사랑을 꿈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배신은 언제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제 가치를 아는 법을, 그리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을.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명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반포동 아파트 30평, 1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이사 짐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명희는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어요.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수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괜찮아.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명희가 울먹였어요. 이 집에서 민준이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쫓겨나?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매 낙찰자가 집을 보러 왔어요. 30대 부부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집 구경을 하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여기 거실 넓네요. 응. 아이들 방도 2개나 있어.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집이었는데. 태수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이제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두 사람은 짐을 싸서 나왔어요. 이사짐 트럭에 실었습니다. 박스 12개. 30년 살림이 그게 전부였어요. 트럭은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권성구 원룸 건물이었어요. 5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태수가 대출받아 겨우 마련한 곳이었어요. 방 하나, 작은 주방, 화장실. 30평 아파트에서 5평 원룸으로 왔습니다. 명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울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 참아야지.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짐을 풀고 침대를 놓으니 방이 꽉 찼어요. 옷장도 제대로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명희가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를 무시했고 그 여자를 가족이라 불렀어. 당연히 벌 받는 거지. 태수가 작게 말했어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주는 반포동 전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4억 5천만 원 전세금 중 3억 4천만 원을 저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1천만 원.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야 했어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35살, 건설회사 경력 6년. 하지만 어디에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동양산업부도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한빛그룹과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어느 회사도 민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임소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응. 민주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도 똑같았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후 회사에서 소문이 났어요.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직원. 일주일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소연이 울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지금 직장도 없고 돈도 없어.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까지 책임질 수 없어. 오빠.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연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지만 읽지 않았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 직장, 회사, 부모님.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2주 후, 민주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고시원이었어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35살.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1만 원.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면접을 봤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회사 다녔네요. 왜 편의점 알바를? 그냥 일이 필요해서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민주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물건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했어요. 한 달 급여는 2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10월이었어요. 저는 한빛그룹 본사 60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회장실, 책상 위에는 한지아 부회장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후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웠어요. 사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부회장이 됐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부회장님, 오후 3시 임원회에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아버지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야 왔구나.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회장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분기별 실적 보고 신규 사업 계획.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지아야,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니?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이 재밌어요. 배울 게 많고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태수 씨 가족 소식 들었어요. 아버지는 커피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들었지. 한숨을 쉬셨어요. 어떻게 지낸대요? 태수는 지금 경비 일하고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명희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한다던데. 그래요. 민주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편의점 알바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야간 근무하면서 고시원에 산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후회되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진짜 사랑을 찾아 신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지금 저는 당당하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빛그룹 부회장.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저는 저답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 관계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